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가격 추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도에 작년에 분양이 50만 가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입주 시에 문제는 없을지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전후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공급분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자, 수도권은 08년도 말 16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났었어서 당시에는 사상 최대치 이제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됐었다라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50만 가구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서 이게 이제 치후에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맞물리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분양가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역시 그 부동산 열기가 식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택지개발지구에 이제 신도시에 있는 것들. 근데 도심권에는 그런 택지개발이 없으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 아파트밖에 없는 건데 그 자체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새 아파트의 공급분이 한동안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서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 새 아파트를 바로 사자라는 그런 인식도 좀 강해진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도 많았겠습니다만 그보다 월등히 많이 분양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걸 보더라도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다 보니까 분양가 책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당연히 그 해당 매물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세는 기존의 분양가, 주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참고하는데 새 아파트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런 분양가 상태에서 이 분양가 자체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죠. 지역 불문하고 거의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기존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높은 금액을 형성이 되죠. 주변 시세가. 그러면 첫 번째 이 아파트 이후에 6개월 뒤든 3개월 뒤든 공급하는 아파트는 다시 이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해진 금액을 토대로 다시 한번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분양가로 지금 요즘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세가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되게 강해졌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됐고요. 청약제도 변경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였다라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했었고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몰려서 가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변해왔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과 비슷해서 가격 하향이 될까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떤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비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입주 폭탄 현실화. 사실은 어쨌든 간에 50만 정도의 분양을 했고 지금 작년, 재작년 분양한 것들이 내년, 내후년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입주 시점까지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많은 물량이 들어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건데 공급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IMF 때 역전세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청약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가수의 비중이 증가 중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거주할 사람이죠. 내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입주해서 살겠다. 이런 분이고 반면에 가수요는 그야말로 당장은 살 계획은 없죠. 그렇지만 수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가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수요라고 하게 되는데
투자자라고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거주자들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진입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세지면서 금액이 조금 붙으려고 하죠. 금액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가수요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요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러한 가수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곳은 국지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투자자들은 사실 입주의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내지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분양권 상태에서 샀다가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내지는 입주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입주 시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고 하니까 이 입주에 대한 입주 시점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점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수요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파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수요 비중이 높은 곳은 많진 않지만 국지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어떻다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요 비중이 얼마가 될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셋값의 상승은 물량 품귀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역전세난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대비를 해주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냐면 집주인이 부담되면 세입자의 전가대의 연쇄 부실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역전세난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 정도를 들어주면서 내가 내 돈을 전세 보증금을 걸었던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내지는 이 전세가가 다 환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월세가 전세 중간 정도의 개념인 반전세라는 개념도 있겠죠. 이 반전세로 활용하는 내 소득 수준 범위 내에서 반전세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향후에 2,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재의 물량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입주 시점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금리 인상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들 경기 상황이나 밀어내기 택지 소진으로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적을 걸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7년도 때의 글로벌 위기의 변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지 않아서 장기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분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경기권 수도권이라든가 신도시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세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조절을 좀 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거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시장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물량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급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곳, 그런 지역의 그런 시기에는 현재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사실은 어떤 호경기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를 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서 가격을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못 모르고 많이 올라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장기 하락은 일어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일부의 신도시나 수도권의 지방 일부 도시가 물량이 일거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